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백지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선생님이 백지도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떤 나라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선생님이 이쪽 구석으로 좀 오고요. 자, 지금 굉장히 첨단 장비, 지난번 그 몬순 아시아와 그 북부아프리카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첨단 장비 회전이 좀 돼요. 회전이 해도 돼. 이렇게 맞추면 되죠. 네. 몬순 아시아와 그리고 오세아니아 파트를 했을 때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했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얼굴이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겠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장비를 구매했어요. 또 구매했어요. 온라인 수업이 끝났는데도 자꾸 선생님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확대하고 하는데 더 용이하니까, 색칠하기도 더 용이하니까 이 화면 보시면서 백지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나라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나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요. 이쪽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쌤이 조금 굵은 펜으로 살짝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라 색깔이 좋을 것 같아요. 보라 색깔로 요렇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체크한 이 부분 여기 요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보라 색깔로 지금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남아시아. 여기 가운데 그냥 어차피 제목이니까 썼다 지울게요. 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남아시아. 네, 서남아시아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중동. 서남아시아는 우리 아시아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남쪽에서 서남아시아고, 중동은 미들 이스트, 유럽 애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 동쪽이면서 우리 가운데쯤에 있다. 그래서 미들 이스트라고 중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는 잠깐 지우고요. 나라 이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길게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네모처럼 생긴 나라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의 서쪽 끝, 가장 끝이고 유럽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속해 있는 대륙은 아시아지만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나라, 네, 유럽으로 완전히 향하고 있는 나라 터키입니다. 터키가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 네. 터키는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T-U-R-K-E-Y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 영어 이름에서 이 터키가 어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T-U-R-K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투르크족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 터키입니다. 터키. 네. 자, 그다음 여기 이쪽 선생님이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는 여기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조금 더 확대했어요. 터키에서 조금 더 확대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스승님은 여기를 레이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두 나라만 정리할 겁니다. 두 나라. 어디냐? 자, 여기 보이시는 요 나라. 여기 약간 단칼처럼 생긴 나라. 살짝 색칠을 해보면 여기. 색칠하면 여기입니다. 네, 단칼처럼 생긴 나라. 여기가 우리 세계지를 배우면서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세 종교의 성지가 있었어요. 세 종교의 성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어디였죠? 이스라엘입니다. 네, 여기가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단칼처럼 생긴 곳이고요. 그 다음 터키 아래쪽에 조금 큰 나라. 이것도 색칠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를 검정색으로 해서 위에는 조금 주황 색깔로 했습니다. 좀 구분하기 쉬우시게요. 자, 여기는 난민이 요즘 엄청 많아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죠.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거 학생들이 얘기해보니까 선생님이 시리아 이러면 여러분들 그 듣고 있는 아이폰이 막 응답한다 그러던데 그 시리아 맞습니다. 시리아. 네, 여기가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시리아. 네. 시리아! 네. 그냥 해봤어요. 선생님 아이폰이 아니어가지고 그 기분이 어떤지 몰라요. 아무튼 자, 요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여기 반도가 하나 나오죠. 여기 사람 신발 같이 생긴 반도가 나옵니다. 요 반도의 이름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선생님이 아라비아 반도 생긴 거 발이랑 한 거 같이 영상 여기 찍어놓은 거 올려 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백지도 특강 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지도 특강은 나라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울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보는 백지도 특강입니다. 자, 이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가운데에 있으면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곳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이 밑에 예멘이란 나라와 오만이란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울 이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특징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나라고요. 더 중요한 중요도가 있는 요 위의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색칠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녹색으로 좀 색칠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선이가 있지만 모두 같은 한 나라입니다. 같은 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여러 개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 있다라는 뜻에서 아랍에미리트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자,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UAE라고 표기를 합니다. United Arab Emirates. 연합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개의 국가들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실 만한 나라,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나라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두바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두바이. 네, 여기가 두바이입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고요. 그 다음 요 아라비아 반도 글씨 살짝 지워야겠네. 글씨 때문에 좀 가려지네요. 아라비아 반도. 자, 여기도 잘 안 보이니까 색칠을 좀 해볼게요. 요렇게 색칠. 자, 이거 반도예요. 조그만 반도, 이렇게 톡 튀어나온 반도인데요. 여기 석유,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요. 이 석유, 천연가스 판 돈으로 2022년에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카타르라는 나라입니다. 카타르? 네, 카타르라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선생님 글씨가 지금 확실히 태블릿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하니까 아주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네, 선생님 원래 글씨 잘 써요, 여러분 아시죠? 카타르 여기 있고요. 요 옆에 바레인이라는 나라 있는데요. 진짜 바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도 떨어지니까 바레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 자, 여기 선생님이 이번엔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나라. 수도와 나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라는 친구가 여기 살아요. 근데 쿠라는 친구가 너무 서두르거든요, 항상. 그래서 쿠야 기다려! 쿠웨이트! 쿠웨이트예요. 네. 쿠웨이트란 나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큰 나라, 요거는 색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큰 나라, 요 나라는 미국과 앙숙이죠. 미국과 앙숙인 나라, 미국과 전쟁까지 했었던 나라. 여기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이라크고요. 자, 여기 옆에 이제 이라크 옆에 큰 나라가 있어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대칭이에요, 대칭. 큰 나라 두 개가 이렇게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이 중동 국가 중에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IS 그 이슬람 테러 조직이죠. 거기에 본거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거시기한 이슬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아무래도 좀 이슬람에서 약간 좀 센 친구들 많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슬람에 종파가 여러 가지인데 또 다른 종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를 보고 그래서 이란 이래가지고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 이란, 여기가 이란. 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적당한 걸 좀 축소를 해보면 쌤이 지금 중동 국가, 보라 색깔로 이렇게 했었던 중동 국가와 서남아시아 국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안쪽으로 좀 와볼게요. 안쪽으로 좀 오면요. 이쪽 이렇게 오면 자, 여기는 아시아에서도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전부 다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에 있다 해서 전부 다 중앙아시아입니다. 자, 여기는 나라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6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큰 6. 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스탄으로 끝나요. 스탄으로 끝나요. 스탄. 스탄. 무슨 종교? 이슬람교를 믿고 있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드론은 보셨죠? 드론은 보셨죠? 네, 근데 이 나라들의 위치 정확하게 외우는 것보다 여기 전부 다 스탄으로 끝났었어. 그래서 스탄으로 끝나는 6개의 나라들 중앙아시아라고 불러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는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왔어요.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 유명한 고대 유적지로 유명한 고대 유적지들이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이집트. 네, 이집트가 여기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4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4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일단 큰 나라 2개 먼저 봐야겠죠? 큰 나라 2개, 큰 나라 2개. 자, 여기 있는 나라는 알제리라는 나라입니다. 알제리. 자, 이제 큰 나라만 본다 그랬잖아요. 리로 끝났죠? 끝말 잇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리비아.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알제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 파트에서 알제리에 있는 대규모의 노동력, 그 인구가 어디로 이동했죠? 프랑스로 이동했다는 거. 왜? 프랑스가 과거 알제리의 식민지여서 언어가 통하니까 많이 갔다는 거. 그 정도 하나 중요한데 알제리, 리비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이 이집트랑 소통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 친구한테 좀, 야, 우리 친구 먹자. 우리 좀 같이 잘 지내보자. 야, 듣고 있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뭐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 이름이 모로코예요. 현장 강의에서 했더니 반응이 끝내주더군요. 네. 네, 그리고 이 알제리와 리베리래요. 리베리는 축구선수 이름입니다. 알제리와 리비아 사이에 갑자기 튀기 하나가 있잖아요. 이 왜 나라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튀지 이 나라? 왜 이렇게 튀지?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은 튀니지예요. 왜 이렇게 튀지? 튀니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확대를 쭉 다시 이렇게 좀 줄여보면은, 자, 북부 아프리카 쭉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 어디? 이집트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라 색깔로 동그라미 친 지역이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가진 큰 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체크해 주시고, 여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UAE 있고, 빨간색 반도,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 반도 모양의 이스라엘 세계 종교의 성지였다는 거. 네, 그다음 시리아 난민 많다. 그다음 터키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유럽과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이미 유럽으로 다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영향권도 가장 많이 받은 아시아 국가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아시아 여기는 전부 다 스탄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종교 모두 이슬람교였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지형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체크해 볼게요. 자, 지형은 여러분 선생님이 갈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갈색으로 체크를 할 건데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 일단 여기 북부아프리카 먼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아프리카에 여기 끝에 모로코에서 튀니지까지 여기 끝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 신기조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조산대가 지나갑니다. 신기조산대가 있다는 거.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신기조산대가 있다는 거. 이름은 아틀라스 산맥이에요. 아틀라스 산맥인데 신기조산대가 있다는 거. 그거 꼭 체크. 갈색깔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중동에 터키를 좀 주목해서 볼게요. 여기 중동 쪽 확대해가지고 터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이란 지나서 쭉 해서 히말라야까지 쭉 지나가요. 어디까지? 히말라야까지 쭉 가면 히말라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히말라야까지. 네. 좋습니다. 이 정도예요. 요 맥락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신기조산대 체크했어요. 고기조산대 체크해 볼 건데요. 이 지역은 고기조산대가 없어요. 전부 다 신기조산대라는 거. 물론 고기조산대가 살짝 있지만 우리의 그 세계 지리적으로 중요한 고기조산대는 없다는 거. 여기에 신기조산대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강하고
호수 체크해 볼게요. 강하고 호수. 자, 강하고 호수는 역시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 강 중요합니다. 이집트를 흐르는 강. 이 이집트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이런 대규모의 고대 문명이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강이 흘렀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로가 긴 강. 그래서 나 1등이야. 나 1등 강.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완전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 터키가 여기 신기조산대라 그랬죠? 신기조산대에서 시작해서 여기 쿠웨이트로 흐르는 두 줄기의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기, 두 줄기 이렇게 흐릅니다. 두 줄기의 강,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달시킨 두 강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두 가지의 강 흐른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동 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갑자기 이렇게 검은색 실선에 여기 국경이 하나 나오죠. 여기가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바다. 색칠을 해놓는 게 좋겠죠. 바다예요. 바다. 네,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의 이름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이름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이름 카스피해 어렵다면 이름보다 여기가 바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이슈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대륙 한복판에 갑자기 호수 형태로 있는 바다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바다 해자를 붙여서 여기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카스피해가, 여러분 지금 여기가 신기조산대가 지나가고 있죠? 신기조산대가 지나가니까 석유와 천연가스가 이 카스피해에서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캐려고 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가 바다라면 이 국경선, 이 카스피해와 맞닿고 있는 국경선이 길면 길수록 이득이에요. 왜? 그만큼이 다 내 거니까. 바다라서. 바다면 다 내 거야. 근데 이거와 국경선이 조금만 마주보고 있는 땅들은 더 많이 캐고 싶은데 그만한 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이거 사실 바다 아니야. 이거 호수야. 왜냐면 육지 한복판에 있잖아. 이게 어떻게 바다야? 이건 호수야 라고 주장을 해요. 호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국경선이 있는 나라들끼리 무조건 n분의 1 하게 돼 있어요. 면적을.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겠죠. 러시아, 그리고 여기 스탄으로 끝난 나라들, 밑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국경선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들끼리 호수다, 바다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죠. 바다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이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거 바다야! 라고 할 거고, 적게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야, 이거 호수야! 라고 주장을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자, 그리고 옆에 좀 오시면요. 지금 쌤 중글씨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데 중글씨만 좀 지워보면요. 갑자기 여기 동그랗게 뭐가 이게 있죠? 요거 옛날에는 하나에 이만한 호수였어요. 이만한 호수였는데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점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아랄해입니다. 아랄해. 자, 옛날에는 이렇게 큰 해. 요것도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 규모의 아주 유량이 엄청 풍부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 스탄으로 끝나는 이 지역, 여기는 사막, 건조기후죠. 건조기후니까 이 아래로 흘러가는 조그조그만 강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강물들을 이용해서 이 국가들은 발전을 위해 관계농업을 했을 겁니다. 관계농업으로 너무 무리하게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아랄해로 도달하는 물들이 줄어들었고 이 아랄해가 점점점 축소돼서 이제 곧 소멸될 거라고 해요. 네.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아랄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주요 강 그리고 안에 있는 내륙의 호수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다 이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자, 여기 북부 아프리카고요. 여기 터키입니다. 그럼 여기 이 마주하고 있는 이 바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중해였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유럽이 잘려 있으니까 혼동이 되실 수 있어요.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정리하고 갈게요. 지중해. 네, 여기 지중해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짠! 여기도 이쪽으로 지금 지도가 잘려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가 인도예요. 이거 히말라야까지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인도예요, 인도.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 밑에 있는 바다. 여기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인도양이에요, 인도양. 여기는 인도양이라는 거. 인도양이라는 거. 그리고 쫙 확대해서
야, 여기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가 전부 다 몰려있는 이곳, 여기가 전 세계 석유의 50%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곳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이라고 불리고요. 여기가 과거 이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의 해안이다. 그래서 여기를 페르시아 만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안 하고. 네, 여기가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이고요. 자, 여기를 좀 확대가 더 이제 안 되네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이죠. 여기를 좁은 이런 골목을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해협. 이 해협, 세계 절반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여기에 매장돼 있대요. 페르시아만에. 그럼 페르시아만에 있는 석유 수송선들이 쭉 나가서 여기를 나가겠죠. 근데 여기가 막혀 있다면 석유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를 두고도 많이 싸우겠네요. 이 해협의 이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절반의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된 곳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이란이 항상 힘을 확 쥐락펴락 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 자꾸 나 마음에 안 들게 하네. 그럼 여기 호르무즈 해협 막아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석유를 무기화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강과 내륙에 있는 내륙해 그리고 바다 이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그 페르시아만까지 보셨고요. 자, 여지 이 지역의 기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후. 자,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위에다가 덧칠을 할 겁니다. 기후. 근데 기후 덧칠할 때 덧칠할 것도 없어요. 사실 덧칠하면 지저분해. 덧칠 안 해도 돼. 여기 전부 다 무슨 기후입니까? 전부 다 무슨 기후입니까? 전부 다 사막이죠. 사막이죠. 왜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힌트를 드렸네요. 30도 위도가 지난다고. 그럼 바로 밑에 23.5도 북회기선이 지나갑니다. 북회기선 지나니까 아열대, 고압대에 의한 사막이 형성돼 있죠. 여기 전부 다 사막이죠. 전부 다 사막입니다. 전부 다 사막. 그리고 사막의 주변은 뭐였죠? 스텝.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여러분 건조기후 오랜만에 다루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색칠을 해야죠. 여러분. 해야죠. 선생님의 임무가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여기 23.5도를 기준으로 전부 다 사막이었어요. 전부 다 사막. 그래서 여기 유명한 사막,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유일하게 아시는 사막이잖아요. 어디죠? 사하라 사막이죠. 여기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쫙 사막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막 주변은 항상 무슨 기후? 스텝 기후였다. 스텝 기후. 스텝 기후가 뭐였죠? 스텝. 스텝이 뭐였어요? 스텝 기후. 짧은 풀들이 자란다는 의미였죠. 짧은 풀들이 자라는 곳. 네. 스텝 기후는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안쪽에, 여기 중앙아시아 쪽은요, 무슨 기후, 여기 중앙아시아 무슨 기후입니까? 중앙아시아 역시 사막이었습니다. 여기 다 사막이었죠. 여기는 왜 사막이었죠? 여긴 북해계선도 안 지나갔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왜 사막이에요? 여기 있는 수분, 이 인도양에 있는 수분기가 중앙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산맥이 막고 있죠. 너무 대륙 내부에 있어서 습기가 도달하지 못해 생긴 사막. 중앙아시아는 모두 사막입니다. 그럼 또 중앙아시아 주변들은 또 뭡니까? 또 다 스텝이 되는 거죠. 네, 중앙아시아 스텝.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지도에는 잘렸는데 이 터키 위에 흑해라는 바다 있었거든요. 여기 위에 흑해라는 바다 있었거든요. 흑해 뭐였죠? Black Sea. 왜? 주변 흙이 검정색이라서 그 검정색 흙 뭐라고 불렀죠? 체르노젬.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스텝 기후. 짧은 풀들이 썩어서 밑에 영양분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것들이 검게 변한 흙이었죠. 체르노젬. 그래서 여기 주변 이 스텝들은 다 비옥한 토양들이겠네요. 되셨죠? 자, 여기는 사막과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애들은 무슨 기후가 나타날까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네, 선생님이 온대기후 파트, 건조기후 파트 설명을 드릴 때 지중해와 붙어 있는 곳은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튀니지부터 모로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신기주산대가 있다 그랬죠. 신기주산대 위쪽 이 지중해랑 만나는 지역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또
터키 여기 지중해랑 바로 맞닿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쪽 터키의 서쪽 끝도 역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네, 요거 정리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지형과 기후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형과 기후를 대충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 사막이 있는 국가들 농사가 잘 될까요? 농사가 안 되겠죠. 왜? 건조기후니까. 근데 여기서 농사가 그나마 잘 될 것 같은 곳을 찾아볼까요? 자, 건조기후에서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농사가 안 되는 이유? 물이 부족해서였어. 물이 부족하다. 아, 그럼 물이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된다면 농사가 가능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충분한 유량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이집트. 나일강이 충분한 유량을 계속 갖다 주니까 그나마 여기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집트가 1차 산업이 조금 발달했겠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 여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0% 가까이가 있대요. 그럼 이 주변 국가들은 몇 차 산업이 주로 발달했을까요? 2차 산업이 주로 발달을 했겠죠. 오호호호호. 또 여기 터키, 유럽과 가까운 곳입니다. 유럽과 가까우니까 여기에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유럽으로 수출한다면 유리하겠죠? 여기서 제조업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을 하겠고요. 또 이 터키는 지중해성 기후를 또 일부 갖고 있네요. 지중해성 기후를 활용한 농산품도 많이 만들고 있겠죠. 요 정도 유추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가 배웠던 지형 기후를 토대로 이 지역 국가의 산업을 대략 유추해 본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번에 배울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파트의 전부예요. 여기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국가들은 석유를 이용한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2차 산업이 많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우리 인구 파트에서 배웠잖아. 여기 석유를 이용한 산업들이 막 발달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서 주변에서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남성 인구가 확 많아서 남초 국가들이 막 됐던 거 기억나실까요? 네, 여기.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 농사가 좀 발달된 것을 찾아볼까 했더니 1년 내에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유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 여기잖아요. 여기. 선생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여기는요. 여기보다 여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강이 시작되는 위치는 여기는 신기조단되지만 아무래도 스텝 기후 지역이죠. 근데 이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이 나일강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열대 기후예요. 유량 차이가 아무래도 나겠죠. 이집트가 조금 더 1차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다는 거. 어디보다? 이런 지역들보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요즘의 이슈. 여기 중동 국가들 물은 부족해요. 그러나 석유는 많아요. 석유를 내다 판 돈, 그것을 오일머니라고 부르죠. 그 오일머니를 토대로 사회 간접 자본에 매우 투자하고 있고 다양한 관광 상품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바이 이런 데 가시면요. 여러분 스키를 탈 수 있대요.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근데 스키를 탈 수 있대요. 어떻게? 실내에 스키장을 만들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해요. 근데 다들 걱정했어요. 야, 카타르 니네 사막인데 그거 건조한 데서 더운 데서 그거 하면은 선수들 다 더워 죽는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할 때 선수들의 보호와 관객들의 보호를 위해서 전 구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다. 와우. 잽이 안 돼. 아, 여기는 그 오일머니를 토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오일머니가 하나 이슈고요. 또 하나 이슈 볼까요? 여기 전부 다 기후가 뭐죠?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스텝 기후들. 여기 좀 밑에, 선생님이 체크하잖아요. 여기 사헬지대가 있죠. 요즘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까? 사막화죠, 사막화. 왜 사막화가 심각하죠?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경작지는 부족하고 자원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꾸 목축업하고 방목하고 환경 파괴하고 하다 보니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아랄해. 여기는 물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배웠죠? 사막에 있는 토양에 소금기가 자꾸 올라온다. 염류토가 자꾸 소금기가 올라와가지고 이 주변에 농경지 같은 것도 파괴되고 있고 사막화 때문에 피해가 심해지고 있더라.
또 여기 아프리카 밑에 사헬지대. 사헬지대도 사막 가가심각하다라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슈까지 모두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백지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라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딱 꼭 집은 위치에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실 수 있다면 문제 푸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전혀 문제 없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던 산업구조, 우리가 배웠던 지형기후를 토대로 유추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하고 있는 핵심 쟁점들, 이슈들, 사막화와 오일머니, 그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백지도 특강에서 대략적인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내용을 다 살펴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텍스트 하나씩 보시면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내용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